동사무소 직원인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려고 노숙자 행세를 한 재벌 회장님이 동사무소를 찾아가는데 과연 이 치밀한 시험이 재벌가에 어떤 반전을 가져올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마음을 담아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시내의 가장 높은 곳, 태산그룹 본사 회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외아들 김도연 실장과 곧 결혼할 박지혜 주무관의 사진을 내려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태산그룹의 안주인이 될 며느리는 돈이 아닌 진정한 인성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김 회장님의 평생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아들 도연 씨를 불러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진정한 됨됨이를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허락할 수 없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고독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당황했지만 회장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김 회장님은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비밀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며칠간 노숙자 행세를 위한 완벽한 변신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입던 최고급 맞춤 정장 대신 먼지가 잔뜩 묻은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깔끔하게 다듬어졌던 백발은 흐트러지고 일부러 수염을 깎지 않아 초췌하고 지저분한 노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만이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완벽한 기명감이 되어 아들의 예비 며느리가 일하는 행복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 시험을 통해 박지혜 주무관이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 즉 그녀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낡은 행색의 김 회장님이 동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은 코를 막고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이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박지혜 주무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그의 아들을 평생 지켜줄 단단한 마음을 가진 여인을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반전과 함께 시험이 실패로 돌아가게 될까요? 김 회장님의 심장은 오랜만에 긴장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태산그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영감님은 동사무소 창가 구석의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온몸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고 주변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를 피하거나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취급을 당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 상황 자체가 시험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때 젊은 여직원 박지혜 주무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편견이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지혜 씨는 김영감님 옆에 쪼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추고 공손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어떤 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지혜 씨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김영감님은 지혜 씨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흥? 무슨 도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동사무소에서 밥도 안 주냐? 그의 말투는 명령조였고 표정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최 주무관은 곧바로 지혜 씨를 쳐다보며 경고했습니다. 박 주무관, 저런 분들에게는 규정만 설명하세요. 친절하게 대하면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최 주무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김영감님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저희가 직접 취사를 할 수는 없지만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도록 식권과 가까운 식당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녀는 서둘러 자리로 돌아가 식권과 함께 약도를 정성껏 준비해 왔습니다. 약도에는 손으로 직접 쓴 국물이 따뜻해요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김영감님의 차가운 손에 식권을 쥐어주며 눈을 맞추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어르신, 부디 따뜻한 밥 드세요.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다시 찾아오세요. 저희는 언제나 어르신을 환영합니다. 김 회장님은 지혜 씨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이 담긴 미소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인간적인 배려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순수한 마음을 가졌구나. 김 회장님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 첫 만남에서 이미 지혜 씨에게 깊이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김영감님은 다음 날 더욱 치밀하고 까다로운 시험을 준비하여 동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복잡한 사회복지 신청 서류를 가져와 내용을 엉망진창으로 작성했습니다. 서류에는 오자와 잘못된 정보가 가득했고 지혜 씨가 수없이 고쳐야 할 만큼 엉망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당황할 법도 했지만 인상을 찌푸리기는커녕 오히려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김영감님을 도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 부분은 주소를 자세히 적어주셔야 저희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영감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서류 뭉치를 일부러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서류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김영감님은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아니, 왜 서류를 이렇게 두는 거야? 제대로 일해. 여기가 놀이터냐? 동사무소는 잠시 소란스러워졌고 최 주무관은 이 상황을 참지 못하고 지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주무관, 이제 그만하세요. 저 사람은 도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괴롭히러 온 겁니다. 공무원도 인권이 있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최 주무관은 규정과 원칙을 방패 삼아 김영감님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김영감님을 향해 부드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고 심지어 김영감님이 일부러 찢어버린 서류 조각까지 정성껏 주워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이렇게 화내시면 저희가 어르신을 더 돕기 어려워져요. 저희는 어르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부디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지혜 씨의 눈빛에는 동정심이 아닌 진정한 걱정과 인간적인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이 순간 자신이 평생 지켜왔던 사업적인 냉철함이 무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의 진심 앞에서는 자신의 거대한 부와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시험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지만 마지막으로 그녀의 삶의 태도까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한편 김 회장님의 아들 도연 씨는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애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위치 추적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아버지가 며칠째 행복동 주민센터 근처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연 씨는 아무래도 아버지가 지혜 씨 주변에서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중요한 회의를 미루고 동사무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도연 씨가 주민센터에 나타나자 직원들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도연 씨는 지혜 씨를 조용히 불러냈고
두 사람은 동사무소 밖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 씨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낮은 목소리로 지혜 씨에게 말했습니다. 지혜 씨, 혹시 최근에 연세가 지긋하고 평소 제 아버지처럼 품위 있는 옷차림을 한 분이 이 동사무소 주변을 맴도는 것을 보셨나요?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너무 걱정됩니다. 도연 씨는 차마 아버지의 노숙자 분장을 언급할 수 없어 평소 아버지의 인상착의만 설명했습니다. 지혜 씨는 도연 씨의 설명을 듣자마자 며칠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노숙자 김영감님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김영감님의 눈빛에서 종종 지워지지 않는 지성과 고독함을 느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노숙자가 태산그룹의 회장님일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도연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도연 씨, 걱정이 많으시군요. 하지만 이 근처에서 도연 씨 아버님처럼 품이 있는 노인분은 뵙지 못했어요. 다만 며칠 동안 도움을 요청했던 까다로운 노숙자 어르신 한 분은 계셨죠. 지혜 씨는 말을 흐렸습니다. 도연 씨는 지혜 씨의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의욕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봅니다. 지혜 씨,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저에게 연락 주세요. 도연 씨는 불안한 마음을 감춘 채 자리를 떴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동사무소 밖 구석진 곳에서 숨어서 지켜보던 김 회장님은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진심을 확인하고 흐뭇해했습니다. 도연이 녀석, 지혜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제 마지막 단계다. 김 회장님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며 다시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김영감님은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혹독한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사무소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테이블을 엎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동사무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직원들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최 주무관은 분노에 차서 지혜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박 주무관, 이쯤에서 끝내세요. 이건 공무집행 방해를 넘어선 폭력입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저 노숙자를 끌어내야 합니다. 당신이 계속 친절하게 구니까 저 사람이 도가 지나친 겁니다. 최 주무관은 지혜 씨의 친절을 깎아내리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최 주무관의 말에 동조하며 지혜 씨를 압박했습니다. 지혜 씨는 온몸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노숙자 어르신의 눈빛 속 깊은 외로움이 단순한 행패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최 주무관님, 잠시만요. 어르신에게는 지금 경찰보다 따뜻한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지혜 씨는 모두의 만류를 뿌리치고 김영감님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쉼터로 김영감님을 안내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제가 알기로 어르신은 악한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 어딘가 많이 아프시거나 힘든 일이 있으신 거겠죠. 저에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르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김영감님은 지혜 씨의 눈빛 속에서 흔들림 없는 진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꾸며낸 이야기, 즉 가족에게 버려져 희망을 잃었다는 슬픈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혜 씨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손을 잡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버려졌다고 해도 세상에는 어르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동사무소가 어르신의 희망이 되어드릴게요. 죽고 싶다는 말씀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지혜 씨의 규정을 넘어선 인간적인 배려와 헌신적인 태도는 김 회장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녹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내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같은 아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김 회장님은 지혜 씨의 진심을 확인하고 그날 동사무소를 떠났습니다. 그는 노숙자 분장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아들 도현 씨를 불러냈습니다. 도현 씨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귀환과 여전히 노숙자 행색을 한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아버지, 대체 어디서 뭐라고 오신 겁니까? 그리고 이 모습은 또 뭡니까? 도현 씨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자신의 노숙자 행세가 예비 며느리 박지의 주무관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도현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김 회장님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도현아, 내가 지혜를 며느리로 맞이하기로 했다. 이 아이의 인성은 태상그룹을 이끌어갈 안주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아니,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 김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이어서 김 회장님은 도현 씨에게 자신이 동사무소에서 겪었던 일들, 특히 지혜 씨의 규정을 넘어선 따뜻한 배려와 붕어빵 봉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퇴근 후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붕어빵을 구워 팔고 있었어. 그런 마음씨를 가진 아이라니 나는 그 붕어빵 냄새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김 회장님은 도현 씨에게 당장 박지의 주무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하고 결혼 날짜를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날 지혜 양에게 최고급 드레스와 보석을 선물하고 결혼식 당일에는 태상그룹의 전용 헬기로 예식장에 데려오라고 해라. 도현 씨는 아버지의 통 큰 결정에 감격하면서도 노숙자 행세까지 불사한 아버지의 며느리 사랑에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김 회장님은 지혜 씨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채 가장 화려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그녀를 맞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혜 씨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움을 동시에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동사무소에는 박지혜 주무관이 태상그룹 후계자와 결혼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놀라워했고 특히 최 주무관은 지혜 씨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지혜 씨가 퇴근 후 몰래 붕어빵 장사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마지막까지 그녀를 흠집내려 했습니다. 박 주무관, 공무원이 품위를 지켜야지 감히 퇴근 후에 붕어빵 장사라니. 태상그룹 며느리가 된다고 벌써부터 기고만장해진 겁니까? 제가 결혼식 전에 이 모든 것을 언론에 폭로할 겁니다. 최 주무관은 동사무소 게시판 앞에 지혜 씨의 붕어빵 장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익명투서를 붙이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 했습니다. 동사무소는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고 지혜 씨는 당황했지만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붕어빵 봉사가 순수한 의도였음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 좌절했습니다. 그때 김도현 씨가 동사무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혜 씨의 프로포즈를 위해 멋진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최 주무관은 도현 씨를 보자마자 득달같이 달려가 도현 실장님, 박지혜 주무관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퇴근 후 붕어빵 장사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태상그룹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도현 씨는 최 주무관의 말을 듣고 놀랐지만 그는 이미 아버지로부터 지혜 씨의 붕어빵 봉사에 대한 진실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최 주무관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주무관님, 저희 아버지께서 박지혜 씨의 붕어빵 봉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희 아버님께서
박지혜 씨를 며느리로 선택하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최 주무관은 도연 씨의 말에 당황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동사무소 창밖에서 지켜보던 노숙자 김영감, 김 회장은 최 주무관의 편협함과 지혜 씨의 억울함에 깊이 분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비밀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도연 씨가 최 주무관에게 지혜 씨의 붕어빵 봉사가 아버지의 결정적인 선택 이유라고 말하는 순간 동사무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전히 노숙자 차림의 김영감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동사무소 안으로 들어서며 최 주무관을 향해 싸늘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노숙자 주제라고? 내가 퍼뜨린 소문이 쓸데없다고? 최 주무관은 노숙자의 당돌한 태도에 화를 내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봐요, 노숙자 양반. 함부로 끼어들지 마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때 김영감님은 낡은 점퍼 속에서 번쩍이는 태산그룹 회장 명함을 꺼내 최 주무관의 코앞에 던졌습니다. 명함은 바닥에 떨어지며 태산그룹 김태산 회장이라는 글씨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내가 바로 태산그룹의 회장, 김태산이다. 동사무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 주무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혜 주무관은 자신이 며칠 동안 따뜻하게 보살폈던 노숙자 어르신이 바로 자신의 예비 시아버지였다는 사실의 충격과 혼란, 그리고 깊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까지 시험하신 걸까요? 김 회장님은 노숙자 분장 그대로 당당하게 지혜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혜 양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시험한 것이 맞다네. 하지만 자네는 만점이었다네. 자네는 규정보다 진정한 인간의 도리를 지켰다네. 나는 내 아들의 반려자로서 자네의 인성에 박수를 보낸다. 이 모든 것이 예비 며느리의 됨됨이를 확인하기 위한 회장님의 고독하고도 치밀한 반전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회장님의 정체 공개는 동사무소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최 주무관은 결국 징계 절차를 밟게 되었고 지혜 씨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동사무소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노숙자 분장을 풀고 근엄한 정장 차림으로 그곳에 나타나 지혜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혜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지혜 양, 내 행동이 자네에게 큰 상처와 서운함을 주었을 것을 알고 있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마. 지혜 씨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배신감보다는 시아버지의 외로움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이 저를 시험했다는 사실보다 제가 따뜻하게 대했던 그 김영감 어르신이 사실은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지혜 씨는 울먹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 모습은 누구에게나 마음 아픈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붕어빵 봉사의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퇴근 후에 붕어빵을 구워 파는 건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저희 동사무소 관할 독거노인분들께 따뜻한 간식이나 털실을 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복지 혜택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마음속의 외로움을 채워드리고 싶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지혜 씨의 진심이 담긴 고백에 또다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지혜 양, 사실 내가 노숙자 행세를 했던 것은 평생 사업에만 매진하며 가족의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했던
나 자신의 고독함 때문이었다네. 나는 사람들의 진정한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네의 진심을 통해 내가 위로를 받았다네. 두 사람은 마침내 시아버지와 며느리로서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외로움과 진심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지혜 씨가 태산그룹의 안주인이 아닌 자신의 진정한 딸이자 가족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모든 오해와 시험이 끝난 후 김도현 씨와 박지혜 주무관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김 회장님은 그 누구보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결혼 축사에서 모두를 놀라게 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며느리 박지혜 양이 보여준 진정한 인간애를 기리기 위해 태산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태산복지재단을 설립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재단은 며느리가 보여준 것처럼 규정을 넘어선 따뜻한 배려를 실천할 것입니다. 결혼 후에도 지혜 씨는 자신이 사랑하는 동사무소 주무관 일을 계속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이제 회장실이 아닌 지혜 씨가 일하는 동사무소의 쉼터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는 지혜 씨가 퇴근 후 구워온 붕어빵을 민망해하지 않고 가장 맛있게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며느라, 자네가 구운 이 붕어빵은 세상의 어떤 산의 진미보다 값지고 따뜻하구나. 김 회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 씨는 웃으며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노숙자로 변장했던 시아버지를 통해 돈보다 중요한 인간의 진심과 사랑을 배웠습니다. 김 회장님은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되찾았고 태산그룹은 돈이 아닌 인간애를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동사무소의 작은 쉼터는 이제 재벌 회장님과 며느리가 함께 웃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온기가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로운 사연이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따뜻한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용기와 희망의 댓글 남겨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더욱더 따뜻해지길 바라겠습니다.